자, 오늘 배울 내용도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꽤 여러 가지들을 배웠습니다. 1초에 9.8m/s씩 빨라지는 운동이다 라는 것도 배웠고, 자, 1초에 9.8m/s씩 빨라지니까 모든 물체가 1초에 9.8m/s씩 빨라지니까 볼링공이 됐든 깃털이 됐든 똑같은 속력으로 빨라지고, 결국에는 땅에 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똑같다, 함께 낙하한다, 이렇게 이런 것도 배웠었고요. 또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를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질량이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이라고 하는 그 킬로그램 단위 질량에 9.8,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9.8m씩 빨라진다의 그 9.8을 곱하면 중력의 크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70kg인 사람의 몸 무게는 질량이 70kg인 거고요. 질량 70kg에 지구에서는 9.8을 곱해주면 686N이라는 게 나오고, 이 686N이라는 것이 힘을 나타내는 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686N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좀 더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중력의 크기는 질량과 9.8을 곱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즉 지구가 이 물체를 얼만큼의 크기로 잡아당길지가 이제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좀 지져보면 같이 해볼게요. 자, 질량에 비례한다, 즉 무게, 지구가 이 물체를 어떻게 잡아당길지, 얼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길지는 당연히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죠? 질량이 많이 나가는 물체는 9.8을 곱했을 때 그 값이 커지겠죠. 질량이 적게 나가는 물체는 9.8을 곱해도 적게 나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70kg인 사람은 9.8을 곱했을 때 686N이라고 하는 힘으로 지구가 이 70kg의 사람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70kg의 사람은 중력의 686N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1kg의 아령, 질량이 아주 작은 1kg의 아령은 9.8 곱해도 9.8N밖에 안 되죠. 9.8N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즉 질량이 큰 물체는 지구가 더 세게 잡아당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반대로 질량이 작은 물체는 지구가 조금 덜 세게 잡아당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도 1kg의 아령은 9.8N이라는 크기로 지구가 잡아당기지만 3kg인 아령은 29.4라는 크기로 잡아당기죠. 즉 질량이 다르면 당연히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중력의 크기가 크면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면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런 의문을 들게 돼 있어요. 중력의 크기가 세다며 1kg인 아령은 9.8N으로 잡아당기는데 70kg의 사람은 686N으로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도 3kg의 아령은 29.4N으로 잡아당기고 1kg의 아령은 9.8N으로 잡아당기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3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3배나 더 큰 힘으로 지구가 이 3kg의 아령을 잡아당기는 거면 1kg과 3kg의 아령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가 옛날에 다시 고민했던 3kg의 아령이 더 먼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또 듭니다. 자, 근데 또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배웠죠. 그죠? 무거운 물체랑 가벼운 물체랑 어떻다? 똑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도 보고 했었죠. 깃털과 볼링공을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리는 영상을 봤어요. 자, 그러면 요 예를 들자면 볼링공은 질량이 더 크니까, 그죠? 볼링공은 질량이 더 크니까
9.8을 더했을 때 더 큰 중력으로 잡아당겨지는 거고, 깃털은 질량이 작으니까 9.8을 곱했을 때 볼링공보다는 작은 힘으로 잡아당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볼링공. 자, 볼링공 있고, 깃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자, 얘는 뭐 0.1kg이라 해볼까요? 0.1kg. 얘는 한 뭐 3kg 해볼까요? 자, 3kg의 볼링공하고 0.1kg의 깃털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질량이 얘가 더 큽니다. 그리고 깃털은 작죠. 자, 질량이 더 큰 3kg에 9.8을 곱해버리면 3 곱하기 9.8 하면 얼마 나오죠? 29.4 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그죠? 3에다가 여기 곱하면, 자, 근데 얘는 0.1kg이네요. 0.1 곱하기 9.8 하면 0.98 뉴턴이 되겠네요. 자, 이런 뉴턴으로 잡아당깁니다. 이걸 좀 밑에다가 할까요? 아이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1kg짜리 깃털과 3kg짜리 볼링공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다릅니다. 자, 볼링공이 받는 중력의 크기 29.4 뉴턴이고요.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 0.98 뉴턴입니다. 자, 당연히 중력의 크기는 볼링공이 더 많이 받습니다. 9.8 곱했을 때 더 큰 값이 나오겠죠. 당연히 원래 값이 컸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의문인 거죠. 왜 같이 떨어지느냐? 분명히 얘가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얘는 약하게 잡아당기는 거고. 근데 왜 동시에 떨어지냐? 왜 동시에 이렇게 떨어지냐? 자, 우리가 요런 얘기를 이제 할 때 좀 과학적 용어를 써서 하면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도울 수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용어를 뭐 지금 말을 하겠지만 그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는 안 해도 돼요. 뭐냐면 이제 관성이라는 용어예요. 관성이라는 용어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관성은 뭐냐면 무거운 물체는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요. 가벼운 물체는 잘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거운 물체는 변화가 좀 적으려고 하는 거고, 가벼운 물체는 변화를 좀 잘 수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바둑알이 있어요. 엄청 조그마한 바둑알을 손가락으로 튕기면 얘가 훅 하고 날아가죠. 자, 근데 바둑알 말고 돌멩이, 엄청 큰 돌멩이, 바위를 손가락으로 튕기면 이게 바둑알이 날아갈 때처럼 훅 날아갈까요? 안 날아가겠죠. 자, 바둑알은 손가락으로 튕겨도 날아갈 정도로 가벼운 물체예요. 질량이 작다라는 얘기고요. 바위는요, 중장비가 와서 옮겨야 될 정도로 질량이 큰 물체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적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가락으로 튕기는 정도의 힘으로 바둑알을 옮길 수 있지만, 바위는 손가락 튕기는 힘으로는 바위를 못 움직이죠. 그 차이는 뭐냐면 질량 차이인 거예요. 알겠죠? 자, 반대로 자, 바위가 이제 굴러와요. 바위가 이제 산에서 막 굴러와가지고 이걸 막아야 돼요. 자, 이걸 막는데 손가락 하나 가지고 막을 수 있을까요? 손가락 하나만 딱 놓고 멈춰 해가지고 이거 바위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못 막죠. 근데 바둑알이 굴러요. 바둑알이 막 비탈길에서 막 굴러오면 손가락 하나만 딱 대면 막을 수 있죠. 자, 또 이거는 질량 차이에서 오는 건데, 질량이 큰 물체는 그 운동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반대로 질량이 작은 물체는 운동을 변화시키기가 쉽다. 자, 운동을 변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정지해 있는 녀석은 움직이게끔 하고 운동하는 녀석은 멈추게끔 하는 거를 이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둑알은 정지해 있는 녀석도 손가락으로 튕겨서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움직이는 녀석도 손가락으로 탁 막으면 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바위는 어떨까요? 바위는 정지해 있는 바위를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요. 굴러오는 바위를 손가락으로 정지시킬 수도 없죠.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즉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얘의 움직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해요. 바위를 움직이려면 중장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요. 바위를 멈추려고 해도 중장비 정도 되는 거대한 힘으로 이 바위를 멈출 수가 있어요. 알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영화, 히어로물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엄청나게 큰 뭐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슈퍼히어로가 이렇게 딱 막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힘이 약하니까. 근데 엄청난 큰 덤프 트럭이나 뭐 비행기가 막 기차가 막 이렇게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현장에서 슈퍼히어로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걸 막아내죠. 즉 무거운 물체는 운동을 할 때도 더 많은 힘을 가해서 이걸 멈추게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뭐 또 슈퍼히어로의 그런 거 많죠. 뭐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걸 들어야 돼요. 근데 일반 사람은 무거워서 못 들잖아요. 근데 히어로들은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서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즉 무거운 물체, 즉 질량이 많이 나가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또는 움직이는 그런 물체를 멈추게 하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더 큰 힘이 필요해서 자 이제 이걸 중력과 볼링공과 깃털로 적용을 시켜보면 자 볼링공은 무게가 많이 나가죠. 질량이 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서 이 볼링공을 낙하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9.4N이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고요. 깃털은 질량이 작아요. 그래서 얘를 움직이는데, 즉 낙하시키는데 작은 힘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0.98 정도의 뉴턴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 쌤쌤이 되는 겁니다. 딱. 그래서 3kg의 볼링공은 29.4N으로 잡아당겨도 이 정도로 낙하고요. 0.1kg의 깃털은 0.98의 뉴턴으로 잡아당겨도 이렇게 낙하합니다. 3kg의 볼링공은 질량이 깃털보다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얘를 낙하시키기 위해서, 얘를 움직이게끔 하려면 좀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9.4N이라고 하는 힘을 가해주면 얘가 1초에 9.8m/s씩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깃털은 얘보다 볼링공보다 훨씬 가볍거든요. 훨씬 가볍기 때문에 볼링공보다 조금만 힘을 가해도 볼링공보다 적은 힘을 가해도 얘를 낙하시킬 수가 있어요. 1초에 9.8m/s씩 빠르게요. 그럼 얘를 낙하시키기 위한 힘은 0.98N 정도만 있으면 얘를 이제 볼링공과 똑같은 수준으로 낙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볼링공에서는 질량이 많이 나가지만 그만큼 많은 힘을 가해야 되는 거고요. 깃털은 질량이 적게 나가는 대신 그만큼 적은 힘만 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동시에 낙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9.8을 각각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중력이 계산이 돼서 나오고 요 크기만큼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3kg은 9.8을 곱했을 때 9.4라고 하는 힘으로 지구가 이 볼링공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은 29.4예요. 자, 반면에 깃털은 0.1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0.98N의 힘으로, 아주 작은 힘으로 얘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세게 잡아당기니까 빨리 떨어져야 되고, 얘는 약하게 잡아당기니까 천천히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가 놓친 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관성. 중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단어인데 그냥 한번 써봤어요. 관성. 자, 이 관성이 뭐냐면 아까 예시를 들었던 그거죠. 무거우면 더 큰 힘, 가벼우면 작은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kg의 볼링공은 더 큰 힘을 가해야만 움직일 수 있었던 거고요. 깃털은 작은 힘을 가해도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렇게 힘을 가하고 이렇게 힘을 가하면 얘네들이 똑같은 속력으로 빨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무거운 녀석은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고, 그래야만 낙하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가벼운 물체는 적은 힘으로도 낙하를 시킬 수 있으니까 적은 힘으로 이제 잡아당기고 똑같이 낙하가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 9.8이라는 게 상당히 좀 오묘한 숫자죠. 재밌고 여러 가지에 계속 녹아 들어가는 숫자인데, 우린 이 숫자를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렵죠? 중력 가속도 상수. 자, 가속도라는 말은 속도가 변하는 것을 우리 가속도라고 해요. 속도가 변하는 정도. 그죠? 가속 페달을 밟는다 할 때 속도를 막 더 빠르게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된다.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 뭐 또 느려지는 것도 포함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빨라지는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초에 9.8씩 빨라진다라는 거니까 사실 이게 가속된다는 의미고요. 그 가속이 누구한테, 어떤 녀석한테 가속이 되냐? 낙하하는 물체가 가속을 한다. 낙하는 왜 하냐? 중력에 의해서 가속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력 가속도라는 거고요. 이 중력 가속도는 말 그대로 중력이 물체를 잡아당기면서 속력을 빠르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인데 뒤에 상수란 말이 붙었죠. 상수란 말은 변하지 않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변수라는 말 들어봤나요? 변수는 변하는 숫자예요. 계획했던 거에 변수가 작용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뭐 이렇게 예상했던 수치값보다는 다른 숫자가 대입이 돼서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할 때 변수가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숫자를 우리는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인데 그 중력 가속도라는 그 값이 항상 일정하게 적용된다라고 해서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지구는 그 중력 가속도가 얼마냐? 아까 얘기했던 계속 9.8m/s씩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9.8이라고 합니다. 즉 1초에 9.8m/s씩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 가속도 상수를 9.8이라고 합니다. 1초에 9.8m/s씩 빨라진다. 이거 배웠죠? 그 9.8 얼마큼 빨라지는데 할 때 그 9.8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중력 가속도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력 가속도 상수는 지구에서는 9.8이지만 달에서는 또 다른 숫자겠죠. 6분의 1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에서는 9.8이라는 속력으로 빨라지지만 달에서는 이거보다 더 느린 속도로 빨라집니다. 지구의 대략 6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저번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진공 상태에서 물체 볼링공하고 깃털 떨어뜨린 영상 봤죠? 그 뒤에 선생님이 이거를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주에 가서 하면 된다. 달에 가서 하면 된다. 그리고 아폴로 11호 가서 실제 실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아폴로 11호가 실제로 실험한 영상을 같이 볼 거예요. 둘이 낙하하는 속도는 똑같아요. 동시에 떨어지는 건 우리 저번에 본 영상과 똑같은데, 차이점은 이제 지구가 아닌 달이기 때문에 지구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떨어진다. 지구보다는 낙하하는 그 속력이 좀 더 느리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영상을 보고 지구랑 떨어지는 거랑 이 달에서 떨어지는 건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물체를 키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랑 영상에서 달에서 떨어지는 그 속력을 비교해보면 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죠. Jim, we copied both solar wind and penetrometer drum in the ETB. Not quite yet. I haven't put the solar wind in yet, but I will shortly. I want to watch this. Joe, you have a good picture there. I've got Beautiful picture, Dave. Well, in my left hand I have a feather. In my right hand a hammer. And I guess one of the reasons we got here today was because of a gentleman named Galileo a long time ago who made a rather significant discovery about falling objects in gravity fields. And we thought that where would be a better place to
to confirm his findings on the moon. And so we thought we'd try it here for you. The feather happens to be appropriately a falcon feather for our falcon. And I'll drop the two of them here, and hopefully they'll hit the ground at the same time. How about that? Which proves that Mr. Galileo was correct in his findings. 네, 영상 잘 보고 왔죠? 그래서 영상에서도 보다시피 망치랑 깃털이랑 이제 일단 동시에 낙하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뭐 이거는 당연히 달에서는 대기, 즉 공기가 없기 때문에 저항이 없으니까 자연낙하 운동을 하고 똑같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망치가 질량이 많이 나가니까 더 큰 힘으로 다리 잡아당기고, 깃털은 질량이 작게 나가니까 작은 힘으로 다리 잡아당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적당히 딱 잘 정리가 돼서 망치와 깃털이 똑같은 속력으로 이제 가속이 되고 동시에 낙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좀 봤을 때 망치와 깃털이 이제 낙하를 하는 그 속도를 한번 보셨나요? 그 지구에서 떨어뜨릴 때랑 달에서 떨어뜨릴 때 보면은 달이 조금 더 느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찰나인 순간에 바로 땅에 붙어 있는데, 그래도 달에서는 그 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 눈으로 조금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떨어지는 정도의 차이를 확인해 봐라 라는 의미에서 보여줬습니다. 지구는 9.8이지만 달은 이거보다 6분의 1 정도의 속력으로 빨라진다. 근데 어쨌든 또 우리 똑같이 떨어진다. 무거운 건 더 세게 잡아당겨야 하고 가벼운 건 천천히 잡아당겨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줌으로 와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